어디를 갔더니 이거는 우리 치과에서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치과에서 쓰는 신기술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나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치과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를 하게 되고 불필요한 진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건강을 맡기고 치아 치료를 해도 괜찮은 치과의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바른치과의사 백승우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떠오르는 뉴스창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은 치과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치과에서 무슨 치료를 했는데 치과가 갑자기 사라졌다, 혹은 이를 많이 뽑아야 되고 이건 다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 빠졌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치과를 찾아가야 하는지, 혹은 어떤 치과를 가면 안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함께 이런 치과는 가도 괜찮다, 혹은 이런 치과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를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통해서 저희 치과에 오시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치과가 가격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싸서 꼭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꼭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다면, 또 가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오르고 내리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치과들의 대부분은 너무 싼 치료비를 제시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서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치과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치과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면 안 되는 치과 중에 첫 번째는 처음 치과에 들어가서 데스크나 병원 진료를 보려고 들어갔을 때 직원들의 응대가 좋지 않고 직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치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감기 걸렸을 때 찾아가는 내과, 또 아이들 아파서 찾아가는 소아과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치과라는 진료가 절대로 치과의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은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고, 치과의사는 여러 가지 기구를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많은 과정에서 우리 치위생사 선생님 혹은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서로 힘을 모아서 진료를 잘 해야 결과가 좋은데, 직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고 응대가 좋지 않다, 그러면 치과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진료를 하게 돼도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내원을 멀리 해도 괜찮은 첫 번째 치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처음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내원해서 안내받는 장소는 대부분 치료계획실 혹은 상담실일 거예요. 근데 그때 대표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본인 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실 건데, 그 시간 이후부터 그 원장님을 다시 볼 수 없거나 보실 수 없었다면 그 치과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건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치과들은 규모가 굉장히 큰 치과일 수 있어요. 규모가 크게 되면 이제 치과도 일종의 서비스 산업일 수 있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 갖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형 치과들일수록 비용을 마련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려면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진단을 한 의사 선생님이 그 많은 진료 내용을 다른 의사 선생님들에게 위임을 해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한 진단과 그 치료를 해주신 의사 선생님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를 하게 되고 불필요한 진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을 해주신 원장님과 그 다음에 진료를 실제로 해주시는 원장님이 다르다고 해서 과잉 진료가 100%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치과의사긴 하지만 세부 전공으로는 구강외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온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제가 이런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지만, 틀니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시면 실제로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저희 보철과 원장님과 충분하게 상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저랑 저희 보철과 원장님이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형 치과이면서 소위 말하는 박리담회를 하고 있는 치과인 경우에는 대표 원장님이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과정들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불필요한 진료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는 거 혹은 잇몸치료를 하러 A라는 원장님이 진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번 내원했을 때 A라는 원장님이 진료를 계속 봐주시는 게 아니라 다음에 B 원장님, 또 다음에 갔는데 C 원장님, C 원장님이 보시는 중간에 A 원장님이 바뀌고, 이런 경우에는 진료하시는 곳을 바꿔보시는 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진단을 누가 했지만 내 분야가 아니라서 다른 원장님, 나보다 더 잘하는 원장님에게 부탁드리고 그 원장님이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는 저는 치과 바꾸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진단을 하는데, 진단을 하고 나서 처음 치료를 했던 선생님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바뀐다, 이렇게 회전목마 같다, 그러면 한 번쯤은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왜 계속 바뀌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여쭤보시고, 부탁을 드렸는데 난 한 원장님에게만 진료를 보고 싶다,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뀐다, 그러면 치과를 한번 옮기는 거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라고 하는 거 뭐 치과뿐만 아니라 많은 의과들에서 이제 환자 아픈 거를 치료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치료 혹은 술식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식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수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약 하나만, 우리 뭐 먹는 항생제만 하더라도 동물 실험 거쳐서 임상 시험 거쳐서, 임상 시험도 되게 몇 단계를 거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그 백신 하나 만드는 것도 뭐 그 임상 단계가 굉장히 길어져 갖고 백신 나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라는 게 정립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립 과정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갔더니 이거는 우리 치과에서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치과에서 쓰는 신기술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나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주변에 많이 여쭤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방식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인지 치료 기술인지 아니면 치료 기계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에서 이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위턱뼈에 잇몸뼈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위턱뼈에 있는 잇몸뼈가 적어도 높이가 한 6mm, 8mm 정도는 되어야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8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데, 잇몸뼈 높이가 2mm 정도밖에 남지 못하면 우리 코 옆에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뼈 이식을 해서 코 옆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술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할 수 없는 원장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치과에서는 그런 수술 안 해도 된다,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 안 해도 뼈가 없어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라고 홍보를 하셨던 원장님이 계시고, 실제로 했던 것들을 보면 정석대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뼈 이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치료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짧고 얇은 임플란트를 필요한 개수만큼 심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심어서 아파트 지을 때 이 철근 여러 개 이렇게 심어갖고 기둥 세우듯이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새로운 기술로 뭔가 치료를 한다고 홍보를 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해당 진료에 자신이 조금 없으신 원장님이 진료를 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치과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낮은 치료비를 제시해주는 치과는 한 번쯤은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치과들에 대해서 뉴스나 인터넷을 보시면 네트워크 치과, 대형 치과라는 이런 용어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네트워크 치과, 대형 치과에서는 치료비의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치료의 횟수 혹은 내원한 환자들의 수를 높여서 그 치과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수익 창출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치과라고 하는 데가,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건 네트워크 치과라고 해서, 그리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냐?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경제 방법들 중에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어요. 시장경제는 다른 거 아니고 어떤 거를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치료 비용도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장경제 하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들 사이에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생기다 보니 치료의 비용의 단가가 이제 점점 낮아지게 되고, 치료를 해주는 치과와 그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분들 사이에 균형점에서 대부분 치료 비용이 결정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새 뭐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무슨 알리익스프레스나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뭐 바깥에서 외식을 하거나 뭐 물건을 살 때 여러 방면으로 검색을 해서 실제로 가격이 싼 곳을 찾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저렴한 곳을 찾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은데, 터무니없이 진료비가 낮다고 하면 그거는 큰 규모의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분들을 유치해서 수익을 내는 병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치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런 대형 치과나 네트워크 치과가 좋은지 나쁜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충치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신 분들 이렇게 검진을 했을 때 뾰족한 기구로 긁었을 때 충치가 실제로 있지만 긁혀 나오지 않으면 충치 치료를 먼저 보내드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성인들의 경우에 대부분 정지후식이라 그래서 충치가 있더라도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양치질을 잘 하고 관리만 잘 하면 그 충치는 그냥 정지된 채로 멈춰 있는 거니까 그냥 쭉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 치과 혹은 네트워크 치과에서 환자분을 봤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더 쓰세요, 좀 더 쓰셔도 되니까 검진을 잘 오시고 양치질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치료를 해서 비용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병원 혹은 꼭 내 건강을 맡기고 치아 치료를 해도 괜찮은 치과의 첫 번째는 비용적인 면이 아니라 치과라는 공간에 있는 치과 의사고, 그 진료를 도와주는 치위생사 선생님이고, 데스크 업무를 맡아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갈등 없이 그리고 웃는 모습으로 진료를 하고 계신 치과가 있다면 거기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과 치료의 특성상 절대로 치과 의사 혼자서는 좋은 양질의 진료를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치과 치료는 대부분 입에서 물이 나오는 기구를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그 물을 빨아들이는 과정도 도움이 필요하고, 또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입안을 들여다보면 수술을 해야 되다 보니 무슨 도구가 들어가려면 다 입을 이렇게 벌리는 데 도움을 주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 중에 갈등 없이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진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치과라면 환자분들이 보시기에 그 치과 의사와 보이는 많은 직원들이 웃으면서 진료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 촬영이 되게 처음이라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두서없지 않고 두서 있게 잘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그 영상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돈을 아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치과가 어디인지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치과의사 백승우였습니다.